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시어머니라고 불린다. 한때는 이 말이 그저 자연스럽고 당연한 호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호칭 속에 내 이름이, 내 시간이, 내 삶이 사라져버렸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마음을 더 깊이 흔든 건 사소하지만 잊히지 않는 한 장면 때문이었다. 며느리가 친정 엄마가 온다며 상을 푸짐하게 차리는 모습을 본 날, 지글지글 구워지는 한우, 환하게 웃는 얼굴, 손님 맞을 때의 설렘이 집안 곳곳에 번져 있었다. 그런데 며칠 뒤 내가 갔을 때 끓는 물에 라면 스프를 털어넣는 며느리의 손길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다. 그때부터였을까? 내 마음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나는 그 금이 왜 생겼는지, 왜 아물지 않는지, 그리고 그 금이 결국 나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어느 집이나 시어머니가 되면 마음이 단단해진다지만 나는 아니었다. 아니, 단단해지기보다는 조심스러워졌다.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참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다. 아들 녀석도 오랜만에 밝게 웃었고 둘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보기 좋아.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복이 되겠구나 싶었다. 결혼 처음 몇 년 동안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명절도 평화롭게 보냈고 손녀가 태어나면서 더 가까워지는 줄 알았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들린 날이었다. 그날은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자는 생각뿐이었다. 어머니, 잠깐 기다리세요. 바로 준비할게요. 며느리는 싱크대 쪽으로 가더니 손에 라면 봉지를 하나 들었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라면이 나빠서가 아니다. 나도 좋아한다. 가끔은 라면이 진수성찬보다 더 고맙기도 하다. 그런데 어쩐지 그날은 라면이면 되죠? 하는 말투가 어머니한텐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들렸다. 별거 아닌데 왠지 속이 턱하고 잠겼다. 하지만 그때는 이 정도였다. 오늘은 피곤하겠지.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렇겠지. 에이, 괜한 생각하지 말자. 그러고 잊어버렸다. 정말로 사소한 서운함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소한 순간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고편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다. 며느리 친정 엄마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손녀 생일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어머니, 이번엔 친정 엄마도 오세요. 다 같이 축하하면 좋잖아요. 나는 흔쾌히 좋다고 했다. 그런데 손녀 생일 전날 아들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렀다. 그날 집 문을 열자마자 고기 굽는 향이 확 퍼져나왔다. 시어머니라고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정성 어린 냄새. 싱크대 옆엔 깻잎, 상추, 각종 반찬이 줄지어 놓여 있고 아들 녀석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장모님 오신다고 며칠 전부터 메뉴 짜고 준비했어요. 내 며느리도 활기가 넘쳤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뒤틀렸다. 왜 그랬을까? 질투? 서운함? 박탈감? 아니면 나도 그런 대접 한번 받고 싶다는 마음? 알 수 없었다. 그저 가슴 한쪽이 따끈한 기름 냄새 대신 시큼하게 타는 냄새가 났다. 정말 이해한다. 딸과 엄마 사이의 정은 다르다. 평생 의지해온 둘만의 언어가 있다. 나는 시어머니일 뿐이고, 그래도 말이다. 나란 존재가 대접할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건 참 서럽더라.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치 내가 괜히 간 사람 같았다. 내 발걸음이 방해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유난히 서늘했다. 라면의 의미는 음식이 아니었다. 며느리 집에 갔을 때
늘 라면만 나온 건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였다. 한 번도 나를 위해 마음 써서 차린 상이 없었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다. 왜냐면 인정하는 순간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였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넌지시 물었다. 너희도 며느리 집에 가면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어?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쿨하게 말했다. 어쩌겠니? 우리 시대 시어머니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거야. 그 말은 오히려 더 쓰렸다. 세상이 변했다지만 시어머니가 대접받는 일은 아직도 다른 시대 이야기인가 싶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라면이 문제인 게 아니라 라면을 끓이는 마음이 문제였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점점 작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다. 남편 눈치, 시부모 눈치, 아이들 눈치, 그리고 이젠 며느리 눈치까지. 아들은 그걸 몰랐다. 내가 며느리 앞에서 괜히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대화를 하다가도 말끝을 흐리는 것도 나는 며느리가 싫어서가 아니었다. 거리를 두고 싶어서였다. 상처받기 싫어서, 기대했다가 또 서운해질까봐. 사람은 그렇다. 기대가 있을 때만 서운해지는 법이다. 그리고 서운함이 반복되면 사람 마음은 조용히 후퇴한다. 나는 그렇게 조금씩 며느리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이번 주에 오실 수 있어요? 같이 식사해요.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장면은 지글지글 굽던 한우도 후루룩 끓던 라면도 아니었다. 그저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날 맞이하려나라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문득 결심했다. 이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 단순한 진실을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며느리와 마주 앉은 식탁 위에서 우리 둘 사이엔 어색한 공기가 찼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니,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등어도 구웠고요. 요즘 어머니 생선 좋아하시잖아요. 그 말투는 상냥했지만 내 마음속 어디에선가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이 불쑥 치밀어 올랐다. 오늘은 한우가 아니라 생선이네. 그 생각이 지나가는 순간 나는 이젠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며느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다. 응? 어머니 왜요? 나 너희 집 올 때마다 라면만 먹었던 거 기억하니? 그녀의 동공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말했다. 아, 그건 제가 바빠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분명 그녀도 살림, 육아, 회사, 그 많은 것을 버티느라 지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내 마음을 말해야 했다. 나는 라면이 싫은 게 아니다. 근데 내 친정 엄마에게는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걸 보면서 나는 조금 서운했다. 말을 끝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평생 살면서 가족에게조차 이런 속마음을 말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작게 말했다. 사실 그게 더 죄송했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죄송했다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친정엄마 오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데 그게 제겐 당연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엄마가 오면 기쁘고 막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동으로 생겨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제가 잘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긴장이 돼요. 나는 멍해졌다. 긴장된다고? 내 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니까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제가 잘못하면 혼나진 않아도 괜히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긴장하다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러다 급하게 라면만 끓여서 내놓고도 죄송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말이 끝날 때쯤 그녀의 눈에는 살짝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라면은 무시의 표시가 아니라 서툴의 표시였다는 걸.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의 마음을 오해한 채 살았다. 나는 대충 대접받는 시어머니라고 느꼈고, 며느리는 완벽해야 하는 불편한 존재 앞에서 늘 작아지고 있었다. 이 벽을 누가 먼저 쌓은 걸까? 아마 둘 다일 것이다. 어머니 한우 준비한 건 진짜로 딱 한 번이었어요. 엄마가 갱년기 우울증으로 힘들다고 해서 기운 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네, 근데 어머니가 오실 땐 제가 힘든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잘 안 됐어요. 그걸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나는 순간 내 며느리가 참 어린 사람이라는 걸 실감했다. 나도 그 나이엔 숨기기만 했지 말하는 법을 잘 몰랐었다. 말해줘서 고맙다. 나도 내게 서운하다고 말한 건 오늘이 처음이다. 서로 처음으로 마음을 내놓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벽이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주 천천히 변했다. 며느리는 다음번에 내가 갔을 때 작은 메모를 냉장고에 붙여두었다. 어머니 오시는 날, 미역국, 버섯볶음, 오이 무침, 손녀랑 같이 만든 쿠키. 나는 그 메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어떤 한우보다, 그 어떤 상다리 찢어지는 밥상보다 그 메모가 더 따뜻했다. 한 줄 한 줄에 정성이 있었다. 그날 식탁에 오른 상차림은 평범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나를 위한 마음이 있었다. 며느라 고맙다.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어머니, 저 지금도 요리는 자신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그 말이 참 기특했다. 서로가 완벽한 관계가 될 필요는 없었다. 노력하는 관계면 충분했다. 아들 모르게 며느리와 단둘이 점심을 먹은 날이 있다. 그녀가 먼저 제안했다. 어머니, 우리 둘이만 가요. 요즘 같이 얘기하는 게 좋아졌어요. 그 말이 참 마음을 말랑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작은 손칼국수 집에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사실 육아하면서 제 감정이 많이 무너졌어요.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싶은데 힘이 안 났어요. 그래도 이제는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힘들면 말해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울게. 그리고 서운한 게 있으면 나도 말할 거다. 그녀는 깜짝 놀란 듯 했다. 어머니, 정말이요? 그래. 감정은 쌓아두면 때가 되면 흉터가 된다. 너도 나도 그럴 나이는 지났다. 며느리는 갑자기 나를 꼭 안았다. 그 순간 내 두 어깨에 쌓여있던 오랜 서운함이 누군가 조용히 치워주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꾸준히 좋아졌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다. 그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한우 사서 구워드릴게요. 그날 마음에 걸렸어요. 나는 웃었다. 아니다. 그건 내 친정 엄마 줄로 둬라. 나는 너랑 이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게 더 좋다. 그녀도 웃었다. 그래도 한 번쯤은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울컥하게 했다. 정성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라는 걸.
그녀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평생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친정엄마와 달리 나는 늘 뒷전이었다. 그 상처를 내 며느리에게 그대로 투영했던 것이다. 어느 날 이걸 깨닫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도 어릴 때는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불안했던 사람인데 그걸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너한테 서운했던 마음엔 내 과거도 섞여 있었다. 난 시어머니에게 늘 비교당했다. 그래서 내가 친정 엄마한테 잘하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다. 며느리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는 엄마,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 말이 아주 오래된 상처에 바르는 약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봄이 왔다.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우리 앞으로 서로 불편하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말해요. 참지 말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나도 라면 좋아한다. 근데 다음엔 김치 말고 달걀이라도 하나 넣어줘라. 며느리는 깔깔 웃었다. 알겠어요, 어머니. 달걀 2개 넣어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거두며 봄꽃 냄새를 맡았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천천히 피는 것일까? 서로의 계절이 다르고 서로의 속도가 달라도 마음만 따뜻하면 언젠가는 꽃이 피는 법이다. 에필로그. 서로의 온도. 이제 나는 안다. 한우와 라면의 차이는 음식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였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함에서부터 바뀐다. 말하지 않으면 평생 오해 속에 살아가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변화한다. 며느리는 이젠 나에게 라면만 끓여주는 사람이 아니다. 내 감정을 존중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 역시 이제는 며느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려고 한다. 그녀가 내게 말하지 못했던 불안, 서툼, 그 조그마한 진심들을 나는 늦게나마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젠 한우가 아니어도 된다. 라면이어도 괜찮다. 심지어 김치 하나뿐이어도 괜찮다. 단지 그 음식 위에 마음이 얹혀 있기만 하면 나는 이제야 진짜 시어머니가 되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고 나도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의 나라는 걸 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이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다. 별것 아닌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별것 아닌 말에 오래 상처받고 시간이 지나서야 그게 다 말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나는 그런 시간을 지나 비로소 여기 오게 되었다. 식탁 앞에서 묵묵히 참던 날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괜히 창밖만 바라보던 날들, 서운함과 체념이 뒤섞여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정리된 것 같다. 이제 돌아보니 라면 한 그릇이 내게 알려준 게 참 많다. 한 사람과의 관계는 음식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온도는 나는 이런 마음이야 하고 내어놓는 순간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한다는 것. 며느리는 이제 내게 조금 느리고 조금 서툴지만 진심으로 다가오려 노력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게 너무 고맙다. 우리는 서로가 만든 오해의 벽을 서두르지 않고 한 장 한 장 허물어가고 있다. 라면을 끓일 때 달걀을 톡 넣어주는 그 작은 행동에서도 그녀의 변화가 보였다. 나를 위해 뭐라도 더 해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내게는
그 어떤 잔치상보다 귀했다. 나는 이제 안다. 내 서운함도 그녀의 부담도 서로를 향한 미숙한 애정이 만든 그림자였다는 걸. 이제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우받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녀에게 한 사람으로 다가가고 있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적은 나이지만 그래서인지 관계 하나하나가 더 귀하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놓는 일이 이렇게 큰 평화를 가져다 줄 줄 나는 정말 몰랐다. 평생 참기만 했던 내가 이제는 말할 줄 알게 되었고 평생 불편해하던 그녀가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한우든 라면이든 상관없다. 반찬이 조금 모자라도 괜찮고 음식이 조금 타도 괜찮다. 식탁 위에서 중요한 건 맛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앉아 있다는 사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늦은 나이에야 배운 이 깨달음을 내 남은 삶의 상차림으로 삼으려 한다.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서툴러도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따뜻하게 덜어낼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다.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괜찮다고 인생이 조용히 일러주고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고맙고 혹시 제 이야기가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조심스럽게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